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나와 같이 가준다고 해서 변호사가 다 모든 걸 답변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경찰은 그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얼마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 그때 너의 재정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갚으려고 했냐?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운영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려고 했냐? 이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변호사가 대신 답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내용을 알고 답해줄 수 있겠지만 당연히 피의자 진술 조서니까 피의자 진술이 기재가 되는 조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 본인이 직접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가서 뭐 할 일 없지 않느냐, 정말 진술을 잘하거나 다 인정하거나 하면 변호사 할 일 없어요. 그냥 앞에 앉아있어서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왜 변호사가 같이 가면 뭐가 좋냐? 내가 가서 변호사가 가더라도 어차피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혼자 가는 경우, 물론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수사관, 경찰 수사관분들이 좀 편하게 대해요. 네. 뭐 좋은 쪽으로 편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말이 꼬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진술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경찰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유도를 했던, 유도하지 않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한번 말이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진술과 다르게 기재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가 향후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나중에 증거 인부를 할 때 뭐 증거를 쓰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잘 채워야 되잖아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걸 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내뱉는데 내 말이 무슨 음성인식처럼 따다다다 기재가 돼서 조서가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말을 하면 앞에서 경찰 수사관이 내 얘기를 듣고 뭐 이러이러한 말씀이시자면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타이핑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보통 피고소인들은 할 말이 많고 두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옮겨 적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기사처럼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수사관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타이핑에 은연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 대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옆에 의뢰인이 말을 하고 인쇄가 돼서 나오는 조서를 보면 이게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취지는 이게 아닌데? 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가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정 과정 무조건 거치죠. 보시라고 인쇄를 해. 근데 이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네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도장을 갖고 도장을 찍고 아니면 지장을 찍어요. 내가 확인했다. 내 진술이 맞다. 내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의미로.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와서는 자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자기는 이렇게 진술한 게 아니었다. 이미 자기 지장이 찍혔어요. 무인이 찍혀있어요. 번복하기 힘들어요. 네. 물론 그걸 깰 수 있는 증거나 나중에 뭐 증인이 있거나 뭐 아니면 다른 명확한 사건이면 사실 경찰 조사 좀 한번 실수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첫 피의자 신문 조사예요. 그리고 한번 진술이 꼬이면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은 다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하는지 믿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이 선입견이 편견이 가지게 돼요. 검찰이든 뭐 판사든. 그렇기 때문에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진술이 한번 기재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 뭐 검찰 진술은 뭐 더더욱 바꿀 수가 없고 그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뭐 앞으로는 이제 부인할 수도 있게 된다는 취지의 법이 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찰 조사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석시키고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적지 않죠. 네. 적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비용인 것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잘못돼서 그걸 되돌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제대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훨씬 큰 비용과 훨씬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바뀌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잖아요. 무슨 약촌 오거리 사건. 그들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뭐 몇십 년 형을 살아서 20년 넘게 살고 지금 재심을 해서 돌려놓았죠. 하지만 20년 동안 내가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20억, 30억을 받는다고 해서 회복이 될까요? 되지 않죠. 자기의 젊음을 다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한을 그 20년 동안 자기는 억울하게 한을 품고 살았는데 그걸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거창해졌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경찰 조사 받을 때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소장을 꼭 열람을 해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고 내가 고소장을 보면 이제 경찰 수사관들이 질문할 내용들이 대충 보이잖아요. 네. 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네가 이러이러를 했다는 게 맞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는 왜 이렇게 작성을 했냐 이때 너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계획이었냐 증거도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 그거에 대한 예상 답변이 있잖아요. 네. 정말 자기가 뭐 깔끔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아닌 거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첫 번째 고소장을 보고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그걸로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상황이 애매하거나 뭐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무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깨끗이 다 인정하거나 이러면 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겠다.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잘못은 이 부분인데 뭐 고소장을 보면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돼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이 동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술이 됐고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사관이 나한테 뭐 어떤 위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까 걱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하는 게 좋고 뭐 수사관의 태도에 따라서 사실 뭐 청문감사실이든 어떤 이의제기할 그런 수사관 교체든 이런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로 자기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뢰인은 그러니까 당사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맞는 것 같다고 넘어가지만 변호사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씩 근데 이 취지가 맞아요? 이거 원래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이러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물어보면 대부분 맞다 그게 맞다요. 그때 수정하고 다시 지장 찍고 수정하는데 이런 과정을 뭐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좋은 변호사님을 찾아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받고 살 수도 있는 거고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우에 쌍방폭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물론 법리적으로 뭐 변호사분들이 다투는 거는 이제 사실 그 다음 문제고 이것만을 위해서도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목적이 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도 당연히 그 이후에 유용한 게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를.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무조건 좋다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선임 안 해도 뭐 확실한 사건은 선임 안 하는 게 뭐 돈을 아끼는 거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고소장 열람과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거의 99%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